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이제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응? 그래서 샀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대략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저는 램 16기가로 잘 쓰고 있었거든요. 램이 16기가에서 32기가로, 32기가에서 48기가로, 48기가에서 결국은 64기가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원래는 굿에다가 난로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얘는 건네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램까지 64기가로 온 이상 끝을 봐야겠어요. 뽁뽁이를 되게 많이 감아놨네? 축구공 보기가 힘들어요. 대망의 축구공이 나옵니다. 안 깨지고 잘 왔을까요? 열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공이네요. 겉모양은 멀쩡해 보이는데 과연 축구공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꽁꽁 쌓여있는데요, 이 부분이? 재질은 약간 늘어나는 이겁니다. 난로, 축구공, 수많은 미사오구를 가지고 있는 코어 i9. 가끔 댓글로 들어오는 질문 중에 인코딩을 하는데 왜 라이젠을 쓰지? 비싼 돈 주고 왜 인텔을 사요? 이렇게 물음이 들어올 때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쪽에 보시면은 제 보조 컴퓨터에 캡처보드가 달려있거든요. 에버미디어 HD2 모델? 예전에 잠깐 동안 라이젠 1600X 모델을 사서 제가 이제 달아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캡처보드가 호환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 모델이 라이젠 보드랑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새로 나온 제품은 1세대는 사면 안 되는구나 해서 인텔을 쭉 쓰게 됐는데 또 인텔을 쭉 쓰다 보니까 바이오스 지식이 인텔 쪽만 파다 보니까 새로운 영역에 들어서는 그런 거를 약간 꺼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냥 인텔을 계속 쓰게 됐어요. 요즘 말고 예전에 오버클럭을 되게 재밌게 할 때가 2005년도, 2006년도쯤이었나 그때 AMD 막 베니스 나오고 AMD 팔레르모 나오고 막 그럴 때 그때 AMD 가지고 한창 재밌게 오버했던 생각이 나요. 예전에 오버클럭은 성능이 낮은 제품을 사서 오버클럭을 통해서 성능을 되게 높게 쓰는 게 예전에 오버클럭 개념이었다고 치면 요즘에 오버클럭은 왠지 성능이 높은 제품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쓰고 싶은 오버클럭의 개념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박스 끝에 이 부분이 자석이에요. 여기가 붙어요. 이렇게. 신기하네. 옛날에 인텔은 8700K도 막 요만한 박스에 주더니만 포장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진짜 비교낸다 이거. 패키징이 최고의 제품이면 진짜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종이 쪼가리가 뭐야 진짜. 아무리 단가를 아낀다고 쳐도 이건 진짜 너무했던 것 같아요. 8700K. 겉에는 분리수거라고 써있네요. 살펴보면 아크릴로 된 이런 공 같은 느낌? 진짜 축구공 같아요. 차보고 싶지만 차면은 제 마음이 아플 거니까 일단은 열어봅니다. 테이프가 이쪽이랑 이쪽 두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테이프로 뜯으면 되겠죠? 뭐 어떻게 여는 거야? 요렇게 마치 계란 껍데기처럼 이렇게 딱 갈라지네요. 반으로. 화제 그 i9 정말 뜨겁다는 그 녀석.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그 주인공입니다. i9. 자, 오늘의 주인공인 i9 9900K예요. 60만원입니다. 세상에. 언제부터 CPU가 이렇게 비싸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8700K도 처음에 나올 때 물량 없어가지고 가격이 그냥 천정부지로 하늘을 아예 뚫을 기세로 그냥 막 올라가더니 얘도 무슨 페이퍼 런칭도 아니고 물량도 없어가지고 가격이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요즘에 인텔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 출시를 했으면 물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페이퍼 런칭만 하고서 물건 안 내놓는지 잘 모르겠어요. 패턴은 마음에 안 들지만 물건도 마음에 안 들지 한번 봐야겠죠. 케이스에서 꺼내면은 뭐 개봉식이라진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쓱 들면 열립니다. 아이고 참 조망만하다. 요게 60만원이라고 세상에. 그리고 뭔가 밑에 더 있는 것 같은데 i9 스티커. 예전에는 CPU 같은 경우도 케이스 앞에다가 요거 딱 붙여놓고서 i5다 i7이다 이런 거 스티커 앞에 딱 붙여놓는 것도 하나의 멋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 펜티엄을 썼지만 일부러 중고장터 같은 데다가 i3나 i5, i7 같은 그 스티커 같은 경우를 사가지고 케이스 앞에다가 막 쭉 붙여놓고 그랬어요. 그것도 추억인데. 설명서에는 아니 설명서에 개봉실이 있어요. 여기에 개봉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희한하게 왜 설명서에 개봉실이 있지? 뭐 대단한 거 숨겨놨나? 한번 열어볼게요. 뭘 대단한 걸 숨겼길래 여기다가 개봉실 해놨어? 이 프로세서는 전문적인 설치가 요구됩니다. 적절한 접지, 스트랩, 장갑 뭐 하래요. 장갑 안 할 거야. 나는 맨손으로. 한글로 된 보증 방법 뭐 써있고 별거 없는데 이걸 왜 개봉실에 해놨어? 다시 잘 넣어놓고 주인공이 나왔으니까 얘를 달아봐야 하지만 일단 얘를 달기 전에
지금 꽂혀있는 이 8700K와 비교를 잠깐 해보고 싶거든요. 이제까지 제가 궁금했던 8700K와 9900K의 노오버 상태에서 링스 온도 차이, 그리고 전원부 온도 차이, 오버클럭을 다 했을 때 온도 차이와 전원부 온도 차이, 그리고 간단한 게임 성능 차이, 그걸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9900K를 달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8700K에서 간단하게 벤치를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테스트를 하려면 최고의 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넌 보기 싫은 녀석은 추운 바깥에 뒀습니다. 너로 정했다. 오버클럭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램 중에 수율이 제일 좋은 8기가 램 2개로 끼워보겠습니다. 램을 끼울 때마다 느끼는 건데 RU 케이스가 요 상단이 조금만 높았으면 최강의 케이스가 될 수 있었는데 280 라디에이터를 끼워도 램 간선만 없었으면 최고의 케이스가 될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쉬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전 마음에 들어요. 최대 64기가까지 끼울 수 있지만 8기가 2개 16기가로 테스트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16기가를 쓰잖아요. 그래서 끼웠고요. 켜봅니다. 이 램은 다 좋은데 LED 컨트롤이 안 되고 그냥 계속 번쩍번쩍 계속해요. 밤에 키면은 상당히 눈에 거슬려요. 하지만 수율이 제일 좋으니까 눈 감아줍니다. 일단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F5 누르고 엔터 누르면 초기화 한번 해서 윈도우로 부팅합니다. 바이오스 초기화를 한번 하고 부팅했고요. CPU 들어가 보면 CPU는 오버클럭하지 않은 기본 상태, 전원 옵션만 고성능이고요. 메모리 탭에 가면은 8기가짜리 2개 듀얼 채널에서 16기가에 램 오버는 하지 않은 그대로 2133 클럭이에요. 이 상태에서 GTA5, 포르자 호라이즌, 3D 마크, 8700K 노오버 상태의 벤치마크 값을 측정해봅니다. 부팅이 끝나고 시스템 아이들 상태에서는 대략 60W 정도를 먹고 있어요. 하드웨어 모니터를 실행해서 8700K 노오버 상태에서 아이들 온도는 대략적으로 30도가 나오네요. 3D 마크를 돌려보겠습니다. 3D 마크를 돌릴 때도 약간의 팁이 있는데요. 옵션 들어가서 이쪽에 아웃풋 레졸루션이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자신이 사용하는 모니터가 QHD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오토매틱을 여기 있는 풀 HD로 바꿔주면 점수가 조금이나마 더 많이 나와요. 그래봤자 몇백 점이지만요. 벤치마크 들어가서 파이어 스트라이크 런 몇 점이 나올까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첫 번째 테스트가 돌아가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전력 소비 최대치가 대략 370, 360W 정도가 전력 최대치네요. 3D 마크가 방금 끝났고 그래픽카드 점수는 아쉽게 30,000점을 못 넘네요. 29,928점, 피직스는 18,518점, 컴바인은 9,216점. 하드웨어 모니터를 실행해놨으니까 최대 온도를 보면 CPU 온도는 최대 54도였고요. 크게 의미는 없지만 1080ti에 아크틱 순행 일체형을 달아놨는데요. 최대 온도가 50도까지 나왔어요. 저는 게임을 많이 하진 않아가지고 어떤 걸로 테스트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게임이 많지도 않거니와 그 많지 않은 게임 중에서 벤치마크 모드를 지원하는 게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려낸 게 GTA5를 한번 돌려볼게요. 저는 이 GTA5를 많이 해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을 어떻게 주고 테스트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기본 상태로 둘게요. 그래픽 옵션은 이렇게 둘 거고요. 그래픽 고급 설정도 이렇게 둘 거고요. 이 해상도는 제가 4K 모니터지만 4K 해상도까지 설정을 하면 CPU는 거의 일을 안 하고 그래픽카드만 일을 하기 때문에 해상도는 FHD로 설정해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벤치마크 테스트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가진 게임 중에 벤치마크 모드를 지원하는 게임이 이 포르자 호라이즌 밖에 없어서 일단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포르자 호라이즌은 워낙 최적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프레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3D 마크 위에 뭔가 하나 돌려보고 싶은데 얘밖에 없더라고요. 전 게임을 많이 안 해서 옵션에 들어가서 비디오 쪽에 비디오는 FHD로 놨고요. 나머지는 1080ti 제일 기본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벤치마크 모드 확인.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결과값이 나왔고요. 평균 204프레임 이런 점수가 나왔어요. 노보 테스트를 실수해가지고 처음부터 지금 다시 테스트하느라 시간이 아주 잘 가네요. 조금 있으면 새벽 1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 링스를 돌려볼게요. 하드웨어 모니터 실행하고 링스를 돌립니다. 이 링스는 시간 관계상 3회차까지만 돌릴게요. 지금 3회차가 돌아가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CPU 최대 온도를 보면 63도가 최대 온도네요. 역시 노보 상태다 보니까 일반 링스를 돌려도 크게 온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물론 3열 수냉 쿨러니까 이 정도 온도에서 끝나는 거지 공냉 쿨러였으면 아마 70도는 진작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8700K 노보 상태에서 링스를 돌릴 때 최대 전력 소비는 대략 198W, 거의 200W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전원부 최대 온도는 대략 37도 정도로 측정이 되네요. 측정했으니까 일단 정지. 그렇다면 인코딩을 하나 해보죠. 지난번에 올렸던 이 텍스패드 영상을 가져와서 텍스패드 영상을 인코딩했을 때 노오버 상태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내보내기, 미디어, 내보내기와 함께 하나, 둘, 셋. 얼마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인코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8700K 노오버 4K 인코딩 중에는 대략 210W 정도를 먹는다 보면 되겠네요. 거의 끝나가고요. 끝났습니다. 덱스패드 영상을 4K로 인코딩 하는데 대략 34분 4초 45 요 시간이 걸렸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잠깐이었죠? 저는 34분 동안 이 앞에서 이게 끝나는 타이밍에 이 정지도 눌러줘야 되니까 딴 거에 집중도 못 하겠더라고요. 현재 시간은 새벽 1시 40분을 달리고 있습니다. 점점 졸려옵니다. 하지만 전 이 테스트를 어떻게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인코딩 하면서 하드웨어 모니터도 켜놨었는데요. 인코딩 했을 때 최대 온도는 대략 58도 정도가 됐네요. 여러분에겐 잠깐이었지만 저에게는 긴 시간 노버 테스트가 간단히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부팅을 하고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제가 사용하는 오버 세팅을 할게요. 오버클럭 튜너에서 매뉴얼, 멀티코어 향상, 디세이블, 코어 비율, 싱크 올 코어, 배율은 제가 48배수를 써요. 메모리 주파수는 4133 클럭으로 사용하고요. SVI DG1, 디세이블, 램 타이밍은 17, 36, 그리고 310을 사용합니다. 외부 디지털 전력 제어에서 레벨 6, 내부 CPU 전력 관리에서 극한 전력을 최대값, 단기간 극한 전력 최대값 나와서 코어 캐시 전류 제한 최대, 이것도 최대값, 최소 캐시 배율 45배수, 그럼 밑에 것도 같이 바뀌고요. BCLK 어쩌고 써있는 거 비활성화, CPU 매뉴얼 1.24, 그리고 D램 전압 1.42. 램 전압을 이렇게 1.4V 이상 줄 때는 램 방열판과 램 쿨링 그 두 가지가 꼭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1.4 이상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VCCIO 전압 1.16250, 그리고 SA 전압 1.175.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고급 탭에 CPU 구성 안에 들어가서 CPU 파워 매니지 컨트롤 들어가서 스피드 스텝 비활성화, 터보 모드 냅두고 C스테이트 비활성화, 스피드 시프트 테크놀로지 비활성화, 그리고 F10 누르고 엔터 누릅니다. 4.8기가의 4133 클럭 램 세팅이 제가 사용하는 세팅이에요. 부팅이 됐으니까 일단 CPU를 확인해 볼게요. CPU 들어가서 4.8기가 오버돼 있고요. 메모리 탭에 가보면 4133 클럭에 17171736310ET로 막시무스 X보드에서 지원하는 최대 오버클럭이 돼 있어요. 잠시 나와서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아무것도 안 한 아이들 상태에서는 8700K 4.8기가 오버에 램 오버까지 다 한 상태에서 바탕화면 아이들 상태에서는 대략 77W 정도를 먹고 있네요. 하드웨어 모니터 띄우고 오버클럭 한 상태에서는 아이들 상태에서 대략 34도 정도가 되네요. 오버클럭을 하기 전과는 대략 4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3D 마크를 돌려볼게요. 벤치마크 들어가서 파이어 스트라이크 실행. 지금 첫 번째 테스트가 돌아가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최대 피크치가 380 정도가 되네요. 테스트 중간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시 테스트하느라 시작한 지는 한참 됐는데 벌써 새벽 2시가 넘었네요. 목이 마릅니다. 저희 집은 펩시 공장이 아닙니다. 쿠팡에서 9,900원에 팔길래 시키니까 이만큼 오더라고요. 이 하나하나 모두가 보여서 저의 뱃살이 될 겁니다. 콜라보다는 탄산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원하니까 먹을만해요. 옛날엔 펩시맨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펩시맨이 없어졌어요. 아쉽네요. 콜라를 한 잔 먹으니까 이제 잠이 깼습니다. 3D 마크가 그 사이에 끝났고요. 오버클럭을 하고 나니까 30,000점인지 약간 넘었어요. 램 오버클럭 한 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큰 상승폭은 아니네요. 그리고 하드웨어 모니터를 띄워놨었으니까 최대 CPU 온도는 62도.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픽카드는 50도네요. 그래픽카드는 오버를 안 하다 보니까 역시 노오버 상태랑 온도는 동일하게 나와요. 이번엔 링스를 돌려볼게요. 하드웨어 모니터 실행하고 링스 실행해서 오버클럭 상태에서 링스 3회차 CPU 온도와 그리고 전원부 온도를 봐볼게요. 지금 3회차가 돌아가고 있고요. 전압은 1.24를 줬는데 한 스텝 띄워서 1.264까지 들어갔고요. CPU 온도는 최대 68도까지. 그리고 전력 소비는 8700K 4008기가 오버에 램 오버까지 다 같이 하니까 링스를 돌릴 때 최대값은 대략 225W 정도를 먹네요. 전원부의 최대 온도는 대략 42도 정도가 나오고요. 아무래도 오버클럭을 하다 보니까 노오버 상태보다는 조금 올랐어요. 물론 40도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전원부 쿨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없다면 지난번 영상처럼 50도가 훨씬 넘어가요. 전원부 온도가. 일단 링스는 종료하고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3시입니다. 제가 중간에 또 테스트할 때 파워를 얼마나 먹는지 측정해야 되는데 그걸 또 까먹어서 새로 했어요.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가 나쁘지만 컴퓨터라도 좋은 머리를 가지라고 이걸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죠. 이번에는 아이다 64를 실행해서
도구, 캐시아 메모리 벤치마크, 스타트 벤치마크. 잠시 기다리죠. 간단하게 벤치마크가 끝났고요. 아무래도 램 클럭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레이턴시가 거의 40에 가깝게 나와 있어요. 조금만 더 쪼여졌으면 30대까지 갈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오버클럭을 다 했으니 노오버였을 때 34분이 걸렸던 덱스패드 인코딩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새벽 3시 24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슬슬 눈이 감기고 있어요. 올라와서 보내기 미디어. 이번에도 스톱워치를 사용해서 하나 둘 셋. 이번엔 얼마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8700K 오버클럭 상태에서 4K 인코딩 중 최대 전력 소비는 대략 250W 정도를 먹고 있어요. 지금 대략 인코딩이 60%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CPU 최대 온도는 67도를 찍고 있어요. 시간은 하염없이 흐릅니다. 현재 시간은 새벽 3시 45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잠들었는데 저희 컴퓨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언제 끝나니? 타임머신이 있다면 이 테스트가 끝날 대로 바로 돌아가고 싶어요. 드디어 끝날 것 같습니다. 좀만 더. 98, 좀만 힘내. 거의 끝난다. 99. 끝났다. 29분 34초가 나왔어요. 오버클럭 하기 전엔 34분 정도가 나왔는데 5분이 약간 안 되게 줄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졸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략 34분에서 29분 34초로 줄었습니다. 오버클럭에서는 역시 인코딩을 한 만큼 확실히 줄어듭니다. 기다리는 동안 콜라를 다 먹었어요. 실험 결과 내용을 열심히 적고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죠. 원래 천재는 악필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뭐라고 쓴 거지? 큰일 났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닫고 이렇게 해서 머리가 나쁜 관계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4시가 다 돼서야 8700K 노오버 상태와 오버 상태의 간단한 벤치마크를 끝났습니다. 생각으로는 정말 쉬웠는데 직접 해보니까 체크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이 등장할 차례죠. 장착해 보겠습니다. 장착했는데 만일 이렇게 뿔딱이면 저는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난로 장착 시작합니다. 일단 전원을 끄고요. 파워를 꺼주고 뒷면에 있는 케이블을 모조리 분리해줍니다. 케이블을 다 빼서 그리고 들어서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새벽은 업그레이드의 시간이죠. 으쌰. 모든 직장인이 자유로운 시간. 저는 잠을 포기하고 업그레이드를 택했습니다. 안류 케이스는 이 부분을 누르면 먼지 필터가 탈착돼요. 먼지 필터가 메쉬 재질이라 통풍이 엄청 잘 됩니다. 이렇게 쉽게 분리되니까 청소도 쉽고요. 그리고 뒷판도 분리합니다. 일반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 이거를 이쪽으로 잡아 빼야 되는데 안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쪽으로 잡아 당기면 돼요. 이렇게 잡아 당기면 빠집니다. 여지없이 드러나는 남자의 선정리. 파워를 가끔 어떤 거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브가 850 P2 모델 쓰고 있어요. 손에 가려서 잘 안 보이죠? 일단 상단 패널을 분리합니다. 새벽에 혼자 컴퓨터를 뜯고 있노라면 뭔가 적막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눕혀줍니다. 케이블이 씹히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면 상단 패널이 아주 쉽게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하면 원래는 얘가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빼주면 분리하기 쉽게 됩니다. 램도 일단 분리해주고요. 전원부 온도를 12도나 내려줬던 이 녹타 쿨러도 잠시 분리해줍니다. 잠시 바깥쪽에 놓고 그러면 이 CPU 순행을 빼기 되게 좋은 상태가 됐죠. 이제 등만 분리해주면 되고요. 분리하기 전에는 이렇게 키친타월을 미리 준비해놓은 것도 좋아요. 쿨러를 분리하자마자 바로 키친타월로 닦을 수 있게 키친타월 2칸 정도를 미리 준비해서 CPU 쿨러 부분도 분리할 때 동그란 순서대로 분리하면 안 되고요. 꼭 대각선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분리해줘야 되고요. 몇 바퀴 돌리면 손으로 빠지니까 일단 대각선 2개 분리해주고요. 살짝 몇 바퀴 돌리고 이쪽도 살짝 몇 바퀴 돌리고요. 이쪽 분리하고 그리고 이쪽도 손으로 분리해주고요. 요 네 기퉁이를 풀어주고 아주 조심스럽게 드러냅니다. 좌우로 살살 비틀어서 살살 비틀어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야 이때쯤이면 나와줘야지. 너무 찰싹 붙어 있는데요? 됐다. 이렇게 천천히 분리를 해줘요. 이쪽에 써멀 그리스가 묻어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하자마자 바로 닦아줘요. 다른 데 묻을 수가 있거든요. 써멀 그리스는 딴 데 묻으면 유난히도 안 지워지기 때문에 분리가 됐으면 이 CPU가 자유로워졌죠. 당기고 제끼고 이쪽도 제끼고
이제 CPU가 드러나요. 이쪽에서 문제인 게 저 동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의 수전증이 있어요.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떠는데 긴장하면 떨어요. 이 카메라를 끄면 안 떠는데 이 카메라만 키면 떨어요. 아, 이게 카메라 울렁증이라는 건가? 조심스럽게 꺼내요. CPU 핀 손상이 없게 꺼내줍니다. 다행히도 핀 손상 하나 없이 잘 꺼냈어요. 이렇게 CPU가 써멀그리스 묻은 채로 나왔으면 살살 닦아줍니다. 위에부터 8700K의 잣대가 드러날 때까지. 1년 동안 수고한 8700K입니다. 처음에 얘 나왔을 때 얼마나 얘 구하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구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막상 받고 보니 수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시무룩했던 그 1년 전의 기억이 있어요. 전자제품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아무 영혼도 없는 그냥 무기물이지만 이렇게 딱 보면 뭔가 그거에 대한 추억이 생각난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가장자리에 있는 것도 잘 닦아줘요. 혹시나 다음 주인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로코 뚜따 영상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바로 얘예요. 네, 어느 정도 써머리 제거가 됐어요. 뒷면도 깨끗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원래 있던 집으로 잠시 돌려보내줍니다. 수고했다. 1년 동안 못난 주인 만나서 어떤 CPU는 좋은 주인 만나서 엄청 비싼 보드도 다 호강한다는데 너는 막시 히어로에서 열심히 일했구나. 수고했다. 자, 이제는 잠시 들어가서 쉬렴. 케이스에 넣고요. 원래 있던 집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처음 모습 그 느낌처럼 이렇게 담아 놓으면 8700K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쉬게 해주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녀석. 솔더링은 되어 있지만 똥서멀과 솔더링 그 중간 어디쯤 어중간하게 온도를 잡아준다는 그 소문의 i9이죠. 이걸 뚜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6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나 무섭고 3년이라는 AS 기간을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노뚜따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집은 똑같이 생겼어요. 플라스틱은 똑같이 생겼고 열어보면 별다를 게 없어요. 조금 신기한 건 이게 뭔가 약간 더 두껍다는 거? 이게 약간 더 두껍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요리조리 살펴봐도 뭐가 그렇게 다를까 잘 모르겠어요. 9900K라는 거 달아봐야겠죠. 방향에 맞춰서 이쪽 홈을 끼우고 그리고 살짝 놔줍니다. 손으로 잠깐 흔들어 봐서 안 흔들리는지 확인하고 얘를 먼저 내리고 이쪽으로 감아서 끼워줍니다. 그럼 장착이 됐죠. 이걸 대략 3년 전쯤에 20g짜리 샀는데 아직까지 다 안 쓰고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MX4를 사용해서 뭐 가운데 콩처럼 찍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X자를 좋아합니다. 왠지 당구장 마크 같은 느낌이 안식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이 당구장 마크를 해야 뭔가 밀착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실상 콩으로 하나 뭐로 하나 그냥 가운데만 제대로 짜두면 큰 상관은 없다고 하는데 이건 각자 스타일이니까요. 전 이 스타일로 해요. 요거를 얘를 수평을 잘 맞춰서 덮어줘야 되는데요. 대각선으로 하나씩 조여줘야 돼요. 요거 두 개만 대각선으로 끼웠으면은 일단은 거의 성공이라고 보면 돼요. 손으로 조일 수 있을 만큼 일단 조여주고 남은 대각선도 손으로 조이고 손으로 안 돌아갈 만큼의 장력이면 충분해요. 여기서 뭐 드라이버로 돌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장력 조절을 위해서 손으로 안 돌아갈 만큼만 조여요. 자, 그럼 CPU 장착이 완료됐고요. 이 전원부 쿨러를 달아야 하는데 얘를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많던 그 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식빵끈으로 이 CPU 보조 전원이랑 연결을 해줘요. 옛말에 있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고정되게 연결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전원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이쪽을 다시 끼워주고 얘를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이쪽 라인 나사를 다시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났고요. 다시 원래 자리에 올리고 램을 다시 달아줍니다. 위에 먼지 필터도 닫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빼놨던 저 케이블들도 PC 뒷면에 다시 연결해줍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가 제일 긴장돼요. 한 번에 파워가 들어갈 수 있게 모두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발. 힘이다. 제발. 보이십니까? New CPU 인스톨. 여러분 4시 55분입니다. 곧 새벽 5시예요. 아무튼 한 번에 성공해서 전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이 화면에 떴으면은 뿔딱이건 아니건 간에 일단 불량은 아니니까요. F1. 일단 바이오스 초기화를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F10 누르고 나갑니다. 길고 길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개기름이 흐르고 있어요. 콜라도 다 마셨어요.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부팅이 됩니다, 여러분.
기뻐해주세요. 이 영상을 찍은 지가 전 한 11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왜 벌써 5시죠? 아무튼 여러분 드디어 새벽 5시에 9900K 부팅이 완료됐습니다. 뭔가 뿌듯합니다. 일단 CPU를 한번 봐볼까요? 아무튼 i9 기분 좋습니다. 캐시 곱하기 8. 이것이 바로 i9입니다 여러분. 잠시 뭔가 감격스러워가지고 CPU를 끼우고서 대략 한 5분 동안 가만히 멍하니 있었어요. 졸린 건지 감격스러운 건지 아무튼 모르겠지만요. 일단 하드웨어 모니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모니터를 실행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들 온도는 대략 30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아이들 상태에서는 대략 전력 소비가 65W 정도를 먹네요. 8700K가 60W 정도를 먹었던 거 따지면은 대략 한 5W에서 6W 정도를 아이들 상태에서 더 먹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9900K 노버 상태에서 3D 마크를 실행해 봅니다. 벤치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런 실행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테스트가 돌아가고 있고요. 대략 370W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있네요. 방금 테스트가 끝났고요. 이거는 순전히 그래픽카드 성능이니까 얘는 거의 차이가 없고 CPU가 올라간 만큼 이 두 가지가 더 많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온도를 보면 CPU 온도는 최대 61도까지 올라왔었네요. CPU가 두 개 더 추가된 걸 따지면 납득이 가는 온도긴 한데 물론 이따가 링스를 돌려봐야 알겠지만요. 자, 이번엔 링스를 돌려보겠습니다. 9900K 노버 상태에서 링스 과연 얼마나 올라갈까요? 온도가 시작합니다. 3회차까지 한번 해볼게요. 방금 3회차 링스가 끝났고요. 온도를 보면 역시 뚜따된 8700K 노버가 링스 3회차까지 63도가 나왔는데 지금 9900K는 77도예요. 대략 14도 정도가 더 올라가네요. 그리고 쿨링을 하고 있는 전원부 온도가 대략 한 44도에서 45도 정도 가까이 나오는 거 보면 아까 8700K 노버 상태에서는 37도였는데 9900K 노버 상태에서는 전원부 온도가 대략 44도 정도가 측정이 돼요. 8700K 오버를 다 하고 나서도 쿨링팬을 돌리면 전원부 온도가 42도 정도였는데 얘는 노버 상태에서도 전원부 온도가 44도예요. 한마디로 9900K를 링스를 돌리려면 무조건 이 전원부 쿨링이 필요하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9900K 노버 일반 링스 최대 테스트 전력 소비는 대략 250W 정도를 먹네요. 역시 전기를 냠냠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링스가 6회차 돌아가고 있는데도 최대 온도는 77도네요. 링스를 종료하고 링스 테스트했을 때 최대 전압은 대략 1.296까지 들어갔었네요. 거의 1.3이네요. 어쩐지 온도가 높긴 높더라. 일단 닫고 아이다 램 벤치를 한번 돌려볼게요. 도구 누르고 캐시아 메모리 벤치마크 스타트.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죠. 9900K 순정 상태에서는 캐시아 메모리 벤치마크가 이런 결과값으로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프리미어를 돌려볼게요.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이 덱스패드 가져와서 8700 노버에서 대략 34분 정도가 나왔던 이 똑같은 동영상 인코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하나 둘 셋 같이 눌렀습니다. 과연 이번에 얼마 끝날지 보죠. 여러분 이제 거의 6시가 돼가고 있어요. 곧 날이 밝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남은 건 이 수많은 결과값입니다. 이렇게 한참 인코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력 소비가 270W에서 280W를 왔다 갔다 하네요. 8700K 노버 상태가 대략 200W에서 210W 왔다 갔다 한 거에 보면 클럭이 올라가고 코어가 2개 더 올라간 만큼 그만큼 전기를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CPU 최대 온도는 75도까지 올라갔었어요. 끝나는 거 맞춰서 중지를 누릅니다. 끝났다. 26분 30초에 끝났네요. 26분 30초면 8700K 노버가 34분, 8700K 4.8기가 오버가 29분 정도 걸렸으니까 역시 9900K는 코어가 2개 더 늘어난 만큼 인코딩에서는 성능 향상폭이 높습니다. 이건 정말 마음에 드네요. 하지만 오전 6시 23분까지 저를 재우지 않는 9900K는 미워요. 자, 이렇게 해서 9900K 노버 테스트까지 일단 끝냈습니다. 잠이 옵니다. 하지만 펩시를 먹으면서 힘내고 있어요. 탄산이 부족해. 지금 저는 잘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내서 오버 리뷰까지 가보겠습니다. 일단 재부팅합니다.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일단 이 녀석의 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어요. 매뉴얼, 멀티코어 향상 끄고요. CPU 코어 비율 50배수 넣어보겠습니다. 50배수 부팅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SVID 지원, 디세이블, 외부 전력관리 제어를 9500K는 오버가 처음인데 일단은 6단계 넣을게요. 레벨 6, 내부 전력관리에서 장기간 패키지 극한 전력 최대, 단기간 패키지 극한 전력 최대, 코어 캐시 전류 제한 최대. 아이고 제 졸려가지고 말이 헛나옵니다. 지금 내가 컴퓨터를 하는 건지 컴퓨터를 제가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정신적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힘이 됐어요. PCIK 아무튼 비활성화, 그리고 VCCIO는 1.175 자 주고 얘도 1.175 주고 CPU 코어 전압 제정일을 일단은 1.25부터 한번 줘볼게요. 이거 부팅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CPU에서 매니지먼트, 스피드 스텝 비활성화, 시스테이트 비활성화, 시프트 테크놀로지 비활성화.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수위를 볼 준비가 끝났죠. 1.25V에서 부팅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F10 누르고 엔터. 과연 제발. 일단 1.25V에 부팅이 됐어요. CPU즈 들어가 보면 1.248 먹고 있고 5기가 돼 있고, 자 과연 이 상태에서 하드웨어 모니터 띄우고 링스 온도를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번 해보긴 하는데, 진짜 듣던 대로 이거 보일러 아닐까? 링스 스타트합니다. 이거 얼마까지 올라가나 온도 한번 봅니다. 가자. 과연 얼마나 올라갈까요 온도? 일단 전압은 1.248에서 링스가 로드 되기 시작하니까 1.264까지 올라가네요. 1.25에서는 안 돌아가는 수율인가 보네요. 아쉽습니다. 파란함이 떴으니까 리셋합니다. 좋은 수율이길 바랬는데 1.25에서는 안 돼요. 안정화가 안 되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1.27 정도를 넣어볼게요. F10 누르고 엔터. 과연 될까? 제발 1.3V 앞 넣는 한도 내에서만 5기가 안정화가 되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고생했는데 제발. CPU 띄우고, CPU 주상에선 1.264V로 나와 있고요. 하드웨어 모니터 띄우고 링스도 실행합니다. 과연 될까요? 링스 온도 때문에 꺼지는 건가? 어떻게 꺼지는 건가? 왜 꺼지는 거지? 테스트 해봅니다. 자, 1회차가 곧 로드 됩니다. 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온도. 제발 파란하면 안 돼. 파란하면 뜨지 말고. 파란하면 뜨지 말고 그대로 여기 초록색 한 줄 가자. 제발. 파란하면 뜨지 말고 여기 초록색 한 줄. 리셋을 누릅니다. 6시 42분. 곧 7시가 가까웁니다. 이 정도까지 버텨줬으면 제발. 1.29 정도까지는 어떻게 안 될까요? 어떻게 안 될까요? 여기서. 자, 부팅이 됐습니다. CPU를 실행합니다. 1.280V로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모니터를 실행합니다. 링스를 실행해봅니다. 통과할까요? 제발. 이 전압 1.3이 안 넘는 상태에서 제발 5기가 안정화만 되게. 제발 파란 한 번만 뜨지마. 이쪽에 초록색 한 줄만 보자. 이 초록색 한 줄. 저희 목표는 이 초록색 한 줄입니다. 제발 파란 한 번만 뜨지 말고 이 초록색 한 줄만. 지금 로드할 때 최대 전압이 대략 1.312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5기가 통과합시다. 최대 온도 82도. 아직까지 82도예요. 90도까지는 안전하니까요. 1분 넘어가게 버티고 있어요. 리셋을 누릅니다. 그렇습니다. 1.3이 넘지 않는 5기가는 저에게 오지 않았어요. 역시 로또 5등도 한 번도 당첨돼 본 적 없는 저의 운빨은 여기서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1.31을 넣어봅니다. F10 누르고 엔터. 기분이 다운된다. 해피는 한번 마셔야겠어요. 탄산이 부족해. 부팅이 됐습니다. CPU를 실행해봅니다. 1.312, 1.3V가 넘어간 순간 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전 로또 5등도 안 돼봤으니까요. 하드웨어 모니터를 실행합니다. 링스를 실행합니다. 시작을 누릅니다. 한번 지켜봅니다. 과연 어떨까요? 로드할 때 1.328까지 올라갔어요. 팬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CPU 온도는 최대 지금 83도까지. 링스 1분이 넘어갑니다. CPU 온도 85도. 조금 있으면 90도 넘을 것 같아요. 아슬아슬합니다. 열나는 보일러. 힘내라 축구공. 넌 할 수 있어. 저는 정말 이 초록색 한 줄이 보고 싶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1분 30초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희망이 보입니다. 제발 5기가. 결코 5기가. 쿨러가 잠잠해졌습니다. 링스 1회차가 끝났나봐요. 과연 통과의 초록색이 뜰까요? 제발 초록색. 제발 초록색. 제발 초록색. 에러가 떴습니다. 에러가 떴어요. 7시가 다 되어가는 와중에 상큼한 에러가 떴어요. 노래 한 곡이 생각납니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재부팅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최소한 파란음은 안 떴네요. 그럼 여기서 대략 한두 스텝 정도를 더 줘야 5기가가 통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꼭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적당히 주변 환경에 맞춰야 되는 그런 유도리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나에게 맞추기보다는 내가 세상에 맞추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CPU도 같아요. 9900K가 저에게 맞지 않다면 제가 9900K 맞추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가끔씩은 한 수 접어야 될 때도 있어요. 50배수의 꿈은 저 멀리 보내고 48배수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8배수 정도는 1.3V 안 넘고 가능하겠죠? 대략 1.25 정도 줘볼게요. 아쉽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50배수가 눈에 아른거려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에게 온 건 그 녀석이 아닌데. 과연 1.3V 안 넘는 데에서 50배수는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야. 그런 거는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 거는 있을 리가 없지. 그래. 1.3V 넘지 않은 한도 내에 5기가 가능한 거는 아무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아무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4.8기가를 안정화시켜봅니다. 먼저 쓰던 이 8700K도 1.35V까지 넣어도 5기가 안정화가 안 되던 녀석인데 결국 이 녀석도 5기가 안정화를 못하고
4.8기가로 만족해야 되는 운명인가 봅니다. 1.248 대략 1.25V 들어갔죠. 1.25V에 4.8기가만 안정화돼도 전 만족하렵니다. 하드웨어 모니터 띄우고 링스 들어가서 시작을 누릅니다. 과연 될 것인가? 4.8기가까지 내렸는데 1.25V 정도에 당연히 이 4.8기가 안정화가 되겠죠?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 링스 프로그램이 저한테 이 초록색 한 줄을 띄워줄 거라고 전 굳건히 믿고 있어요. 믿습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녀석은 절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1회차가 마무리되려나 봅니다. CPU 팬들이 잠잠해졌어요. 과연 이 링스는 저한테 이 초록색 줄을 보여줄까요? 제발 초록줄 보여줘. 바로 이 맛입니다. 오버클럭은 이 맛이죠. 이 초록색 마크 마음에 듭니다. 비록 5기가는 달성 못했지만 1.25V에 4.8기가라도 쓸 수 있으면 다행이죠.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 어디까지 하다 잠들었는지 기절하듯이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창백과에는 벌써 해가 떠있네요. 오후 2시 45분입니다. 대략 5시간 정도 침대 위에서 기절해 뻗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은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불을 켜고 눈부십니다. 알 수 없는 이 글씨들은 뭘까요? 뭔가 알아볼 수 없는 고대 상형 문자 같습니다. 아무 해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가 쓰는지 글씨를 참 못 씁니다. 글씨를 못 쓰는 것도 정도라는 게 있지. 어제 누군가 먹다 남은 콜라가 있습니다. 이걸 한 잔 먹으면서 기억을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다라? 좋아. 콜라를 한 번 먹고 나니까 이제 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아마 어제 잠들기 전에 뭔가 링스를 1회 정도 통과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 바이오스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니까요. 옛날에 기억을 잃어버린 어느 영화처럼 지난 기억을 더듬어서 바이오스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48배속을 시도한 흔적이 있습니다. 전압은 1.25를 줬군요. 이 흔적으로 보아하니 5기가를 시도해볼까 하다가 안정화 전압이 1.3V가 넘어가 버려서 아마 48배속 정도로 타협을 본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바이오스 화면입니다. 이 48이란 숫자, 1.25라는 전압, 이 두 가지로 추리해봤을 때 뭔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을까요? 세상에. 아무튼 48배속을 그럼 이번에는 0.2 내려서 1.23으로 가보겠습니다. F10 누르고 엔터. 여러분, 사람은 잠을 자야 하는 존재입니다. 8700K 이 녀석도 1.24V에 4.8기가로 안정화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녀석도 결국 4.8기가 한계인 녀석일까요?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5기가가 안 뗐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지금 붙인 상황을 CPU를 봅니다. 4.8기가에 1.232V가 나와요. 뒤로 가서 하드웨어 모니터 실행하고 링스를 실행합니다. 시작. 바이오스 인가전압 1.23V에서 과연 통과할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곧 1회차가 통과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바이오스 인가전압 1.23으로 4.8기가 링스 1회차가 통과하네요. 최소한 1.23으로 4.8기가를 통과하는 거 보니까 1.24V에 4.8기가를 통과했던 이 8700K보다는 조금은 더 높은 수율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시작. CPU 전압을 0.02V 더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21로 갑니다. F10 누르고 엔터. 저의 머리는 지금 상당히 떡져 있고 얼굴에선 기름이 잘잘 흐릅니다. 화면이 떴습니다. CPU줄 들어갑니다. 일어나자마자 만나는 상쾌한 CPU줄이에요. 4.8기가고요. 바이오스에서는 1.21을 줬지만 저는 여기 나오는 건 1.2V. 하드웨어 모니터 실행해서 링스도 실행합니다. 시작. 과연 바이오스 인가전압 1.21V에 4.8기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의 1화체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링스가 로드되니까 1.216까지 약간 더 오르네요. 팬소리가 조용해진 거 보니까 이제 1회차가 나올 것 같아요. 제발 초록색 기원합니다. 초록색 제발. 에러 정지 말고 여기 초록색.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좌절하기보단 빠른 판단으로 바이오스에 다시 들어갑니다. 아직은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지만 전 이 녀석과 끝을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1.22는 어떨까요? F10 누르고 엔터. 부팅이 됐고요. CPU 실행해봅니다. 2.216 써있고 4.8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모니터 실행, 링스 실행, 스타트 해봅니다. 수율 테스트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수율을 뽑아서 1.3V 안 넘고 5기가를 다 만드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나의 손은 진정 똥손인가? 벌크도 아닌 정품을 샀는데 왜 똥손인가?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수를 뽑는데 왜 나만?
이걸로 거의 명확해졌어요. 제가 뽑은 이 9900K는 제가 가지고 있던 8700K와 수율이 100% 똑같습니다. 세상에. 아니 뽑은 게 어떻게 얘도 4.8기가 1.24V고 얘도 4.8기가 1.24V고 이 정도면 수율 맞추는 것도 참 능력입니다. 4.8기가를 이루지 못하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그렇다면 9900K의 수율을 대충 파악했으니까 램 4133 클럭, 그리고 램 타이밍 8700K 때와 아예 동일하게, 디지털 전력 제어도 동일하게, 이것도 동일하게, 오버 세팅을 8700K 오버 세팅과 완전 동일하게 맞추고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1년 만에 새로 나온 CPU를 뽑았는데 1년 전에 쓰던 CPU와 수율이 100% 동일한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제 할 만큼 했고 CPU를 들어갑니다. 메인보드에서는 1.24를 줬지만 CPU에 보이는 건 1.23이고요. 4.8기가 오버돼 있고 메모리 탭에 가보면 17171736310 8기가 2개, 아까 8700 오버 세팅이랑 아예 100% 똑같아요. 바이오스 토시 하나 틀린 거 없이요. 하드웨어 모니터 실행하고 링스 실행합니다. 시작. 링스를 모두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략 5회차까지만 통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6시가 됐죠? 기존에 사용하던 4133 오버클럭을 해보려고 했는데 램 오버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이거 찾는데 또 2시간이 걸렸어요. 멀티코어 향상, 디세이블, 코어 비율, 싱크 48배수 넣고요. 메모리 주파수 4133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4000으로 SVID, 디세이블, 램 타이밍 17, 17, 36, 310. 램 타이밍은 8700K 4133 클럭에 동일한 세팅으로 들어가고요. 디지털 전력 제어에서 6, 뒤로 나와서 내부 CPU 전력 관리에서 장기간 패키지 극한 전력 최대, 단기간 패키지 극한 전력 최대, 코어 캐시 전류 제한 최대, 최대값, 최소 CPU 캐시 배율 45, BCLK 어쩌고, 비활성화, CPU 코어 매뉴얼, 코어 전압 1.24, 8700K와 동일하게 줍니다. 램 전압은 1.42 줄 거고요. 램 전압 1.4 이상 줄 때는 램 방열판과 쿨링이 필수죠. 1.15, 1.175 CPU 구성에 CPU 파워 매니지먼트 컨트롤에서 스피드 스텝 비활성화, C 스테이트 비활성화, 스피드 시프트 비활성화 다 설정했으면 F10 누르고 엔터 누릅니다. 부팅이 됐고요. CPU즈 실행해보면 바이오스에서는 1.24를 줬는데 여기서는 1.23가 들어가 있고요. 4.8기가 오버돼 있고요. 메모리 탭에 가보면 4000클럭에 17171736310 ET의 타이밍으로 들어가 있고요. 하드웨어 모니터 실행하고 링스를 돌려봅니다. 이번에도 링스 3회차가 돌아갈 때 온도 체크와 파워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도 8700K 오버 상태와 동일한 전압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전압은 1.24를 줬는데 최대 피크치는 1.26까지 올라갔고요. CPU 온도는 85도. 코어가 2개 더 생긴 만큼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거의 290W를 먹습니다. 전원부 온도를 측정해보니까 전원부 온도는 후끈후끈합니다. 팬을 돌리고 있는데도 51도, 52도 정도가 돼요. 코어가 늘어난 만큼 전원부 온도도 그만큼 엄청 상승하네요. 그렇다면 일단 링스는 정지하고,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동일한 수율이 걸릴 수가 있지? 그렇다면 오버클럭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한 대기 전력은 얼마나 먹을까요? 대략적으로 85W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아이들 상태에서 온도는 하드웨어 모니터 실행하면 현재 실내 온도 25도고요. 아이들 상태에서 온도는 대략 36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버 상태에서 3D 마크를 한번 돌려볼게요. 똑같이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실행해봅니다. 실행했고요. 4.8기가 오버 상태에서 파이어 스트라이크 첫 번째가 들어가고 있고요. 거의 400W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가 끝났고요. 그래픽 점수는 8700K 4.8기가 오버보다는 아주 미미하게 올라서 이거는 뭐 거의 오차범위 수준 정도고요. 피직스 같은 경우는 25000대로 올린 거 보니까 역시 많이 올랐어요. 컴바인 같은 경우도 1400점 정도였는데 역시 11000점대로 이것도 상승을 했고요. 그렇다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렸을 때 CPU 최대 온도는 67도, 아이다 64도 한번 돌려봅니다. 도구, 캐시아 메모리 벤치마크, 스타트 한번 보죠. 이렇게 결과 값이 나왔고요.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프리미어 인코딩을 한번 시켜보죠. 아까와 동일한 걸 가져와서 파일, 내보내기, 동일한 세팅으로 내보내기를 눌렀어요. 얼마 만에 끝날지 지켜보죠. 현재 시간 오후 6시 55분, 거의 7시네요. 마지막 테스트인 프리미어가 열심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만 끝나면 저의 테스트 대장정이 다 끝납니다. 어제부터 마신 펩시가 500ml 4개네요. 2리터네요. 마지막 테스트를 돌리면서 펩시를 한 모금 마십니다. 펩시답게 이 정도 먹고 뚜껑 꽉 닫아놨었거든요. 칙 소리 나는 김조차 없습니다. 하나 부족해. 오기가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펩시가 씁니다.
축구공 너는 믿었는데. 참 이 글씨는 보면 볼수록 정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아슬아슬한 마지노선의 글씨입니다. 4-5살 애기가 지금 막 가나다를 배워가지고 써도 이거보다는 좀 더 잘 쓰지 않을까 싶어요. 천재는 원래 악필이에요. 원래는 이거보다 더 지저분하게 썼던 종이가 한 3장 더 있어요. 그거를 다 버리고 그나마 지금 이 보는 게 그나마 이 보는 게 여러분 지저분한 것 같지만 이거 보는 게 최종 완성본인 거예요. 이게 정말 제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정리한 겁니다. 테스트가 대략 5분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저 테스트가 끝나면 저는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거든요. 자취 남자의 냉장고입니다. 인터넷으로 시킨 우삼겹이거든요. 이따가 해동해서 먹어야지. 이런 가운데 거의 80% 가까이 진행되고 있고요. 인코딩 등 최대 온도는 77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인코딩 중에 파워는 거의 300W 정도를 먹습니다. 저의 거의 하루에 걸친 테스트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물론 5기가의 꿈은 못 이뤘지만 아무튼 다 끝나갑니다. 저 창이 없어지면 중지를 누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23분 9초. 자, 이렇게 해서 끝날까 싶지만 아닙니다. 전 어떻게든 이 녀석의 5기가 링스를 봐야겠어요. 테스트를 끝낸 기념으로 9900K 5기가가 과연 얼마의 전압에서 몇 도의 온도로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50배수, 그리고 제가 자기전기역이라 가물가물하지만 아마 1.3V 안 넘는 내에서는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1.3을 일단 줘볼게요. F10 누르고 엔터. 이번엔 성공해야지. 1.3V의 LCU 과연 될 것인가. 부팅이 됐습니다. 하드웨어 모니터 실행하고 그리고 링스 바로 실행합니다. 시작. 과연 1.3V입니다. 1.3V 줬는데 링스가 로드 되니까 1.3mA까지 약간 오르네요. 이 정도 전압 출렁임은 양호하죠. 자, 링스가 막 돌고 있고요. CPU 온도는 그냥 1회차 때 금세 그냥 89도까지 올라갔어요. 90도. 실내 온도는 25도입니다. CPU 쿨러가 열일을 해요. 쿨러가 잠잠해졌습니다. 자, 1회차가 끝났다는 뜻이겠죠? 과연 승리의 초록색 마크가 뜰 것인가? 초록색, 제발 녹색. 아! 실망할 시간 따윈 없습니다. 얼른 테스트를 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또 내일의 출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와, 1.3V 주니까 거의 90도 이상이 넘어가네요. 듣던 대로 후끈후끈합니다.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1.3에 안 됐다. 그럼 1.31을 주겠습니다. F10 누르고 엔터.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못했으니까 0.02를 더 주면은 왠지 통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1.3V 안쪽에서 5기가 안정화가 안 됐으면 1.35V 안 넘는 내에서 5기가 안정화 된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버틸 수 있지 쿨러야. 이번엔 1.32V입니다. 하드웨어 실행하자마자 다이렉트로 바로 링스 갑니다. 시작. 바이오스상 1.31을 줬는데 링스도 로드 되니까 1.344까지 올라갑니다. 한 스텝 상승을 하네요. 링스 시작한 지 1분 차 9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넌 해낼 수 있어. 버텨줘. 조금만 버텨. 와, 95도까지 올라왔어요. 대단합니다. 3열 수냉 쿨러도 100도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보고 있었는데 멈췄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테스트는 계속됩니다. 리셋. 남자라면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1.34 갑니다. 오늘 보일러 한번 터뜨려 봅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부팅이 됐고요. 하드웨어 모니터 링스 바로 실행해서 실행. 다이렉트로 바로 갑니다. 바이오스 인가전화 1.34를 줬고요. 링스 로드 시에는 1.360까지 올라가네요. 여기서 5기가 링스를 성공하지 못하면 저는 더 이상 전압을 더 줄 여유폭이 없어요. 한 단계 더 주면 이제 100도 없거든요. 제발. 열심히 일하면서 돌아갑니다. 와, 96도예요. 실내 온도 25도에 바이오스 인가전압 1.34, 지금 1.360 들어가고 있고요. 링스 1회차 99도입니다. 그래도 아직 쿨럭은 안 떨어졌어요. 99도인데요. 제발 승리의 초록색 마크를 보여줘. 승리의 초록색 마크.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1.34까지 줬는데 5기가를 통과 못할 리가 없어.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램 오버까지 사전 클럭까지 해놨으니까 그런 걸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현실 부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죠. 합리적인 의심. F5 눌러서 바이오스 초기화시킨 다음에 램 오버는 하지 않고 CPU 오버만 해봅니다. 어떻게든 보고 싶다. 5기가. 메모리 주파수는 어차피 오버클럭 안 할 거니까 냅두고요. 램 오버 다 풀어주고 50배수에 CPU 전압 1.34, LLC 6을 적용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F10 누르고 엔터. 5기가를 충분히 하는 녀석인데 램 오버랑 겹쳐가지고 안 됐던 거겠죠. 강조하지만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합리적 의심이죠. 부팅이 됐고요. 하드웨어 모니터, 링스, 바로 실행. 이번엔 1.34V에 램 오버를 다 풀었습니다. 이제 슬슬 링스 로드가 걸리죠. 걸리자마자 80도 후반대가 됩니다. 로드 되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1.360까지 올라가고요. 역시 램 오버를 풀어주니까 1회차가 거의 끝나고 있는 가운데 99도까지는 올라가진 않네요. 확실히 램 오버랑 CPU 온도는 관계가 있습니다. CPU 쿨러가 잠잠해진 거 보니까 1회차가 끝난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무소유라는 책을 아시나요? 사람의 욕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모든 문제는 제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마음을 비우면 됩니다. 48배수로. 오늘따라 콜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난로 아닌 축구공 아닌 코어 i9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결과값을 보면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8700Ki에 비해서 인코딩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코딩을 하는 저로서는 이거 엄청나게 대만족이에요. 8700K를 아무리 오버해도 8코어인 i9의 작업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인코딩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이 8700K를 4.8GHz까지 올코어 오버해가지고 썼었거든요. 램도 오버클럭하고. 근데 아무리 해봤자 8코어인 9900K에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일반 상태의 인코딩 속도조차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역시 멀티미디어 작업에서 6코어와 8코어의 차이는 분명해요. 한마디로 멀티미디어 작업에서는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분들이 우려하시는 보일러, 자 엄청납니다.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도 얘가 1.3V를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열 순행 쿨러 중에서 탐스 하드웨어에서 2018년도 1위를 먹은 ML360R을 쓰고 있는데도 실온 25도의 환경에서 70도 중반대를 넘어가요. 3열 순행 1위인 ML360R에서 이 정도면 일반적인 공랭 끝판왕인 농협 쿨러에서도 멀티미디어 작업 시 80도가 훌쩍 넘어갈 거예요. 실온 25도의 환경에서도 이런데 만일 여름이다, 실온이 30도 이상이 올라갔다, 그렇게 된다면 일반 공랭 쿨러에서는 90도에 가까운 온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8700K를 뚜달을 하게 되면 똥서멀 상태에서보다 일반 링스 기준 대략 20도 정도가 최대 줄어든다고 알고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얘와 얘의 온도는 똥서멀 상태의 8700K 이꼬르 솔더링 9900K라는 공식이 되어집니다. 60만원이 넘는 금액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한 50만원 초반대까지 내려면 좋긴 할 텐데 뭐 인텔이 그럴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아무튼 정리하면 멀티미디어 성능 대만족, 온도 불만족.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